그럼 머신러닝의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이건 예능 표지판을 인식하는 머신러닝 기술인데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머신러닝은 이 표지판의 형상, 그러니까 뭐 원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세모인지 형상을 구분하는 분류기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색깔을 식별하는 분류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표지판에 있는 뭐 기호라든지 문자를 식별하는 분류기를 또 만들어 주어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분류기를 융합시켜서 표지판이라는 하나의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상당히 불편함과 복잡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머신러닝은 코딩된 분류기로부터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지 표지판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완전한 머신러닝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인간이 개입이 필요했다면 딥러닝에서는 한번 실행을 시키면 끝날 때까지 인간이 개입이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 및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아직 차이점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불이 꺼진 손전등을 이제 불이 켜진 손전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서 인간이 불이 꺼진 손전등에게 불이 꺼졌으니 불을 켜달라. 잠깐 어두우니 불을 켜라 라는 말을 학습을 시켜야지 그 학습된 말로 이제 손전등은 비로소 다음번에 어두우면 불을 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은 아까 앞서 보신 머신러닝 모델과 좀 다르게 아예 손전등, 불이 꺼진 손전등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딥러닝 모델이 불이 꺼진 손전등을 보고 이제 불이 꺼졌으니 불을 켜야겠구나. 이 과정을 스스로 학습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러닝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엄청 이게 분야는 엄청 많지만 대부분 이제 AI 경진대회나 아니면 뭐 딥러닝 쪽 취업을 희망한다 하는 주요 분야를 제가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이제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 추천 시스템은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 뭐 광고 추천, 뭐 넷플릭스의 컨텐츠 추천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관심 분야인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에는 챗봇, 뭐 맞춤법 검사기, 기계 독해, 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의 자동 완성, 이제 아니면 뭐 문서 요약, 뭐 생성 이런 태스크들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은 아마도 지금 현재의 AI를 포괄해서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객체 검출이나 문자 인식, 증강현실, 자율주행 아니면 뭐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성인식입니다. 음성인식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 아니면 그 말하는 화자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니면 말하는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식하는 화자인식 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계열 예측인데 이 시계열 예측 같은 경우는 주로 딥러닝을 이용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딥러닝 쓰임새에도 넣은 이유는 이게 취업 공고에는 딥러닝 파트에는 이제 시계열 예측이라는 부분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딥러닝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AI 경진대회에서 아주 단골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이나 주식 가격 예측,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작년 동안 이제 참여했던 AI 경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참여를 한 경진대회는 영어 음성 국적 분류 AI 경진대회입니다. 이거는 음성 인식에 해당되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성 정보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2차원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3차원 정보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문제 해결에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 나간 대회여서 그런지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대회는 이제 캐글이라는 곳에서 개최가 된 쇼 US 더 데이터, 이거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 대회의 핵심 주제는 이제 뭐 논문이나 아니면 저널지 이런 것이 주어졌으면 그 논문이나 저널지에서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는가, 그 데이터의 명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문서 내에서 핵심 키워드, 즉 정답값인 그 데이터 제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개체명 인식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패드 갖고 싶다라는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유의미한 단어는 아이패드이므로 이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BMISC라는 하나의 태그를 가진 아이패드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상위 53%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최한 AI 챌린지. 이 삼성전자 AI 챌린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2018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분자 구조 이제 화학이죠. 네. 화학인데 3차원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그 반도체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 두 개의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는 대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화학을 잘 하지는 못해가지고 3차원 구조를 온전히 이용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에 그 중에서 이제 몰큘러 이미지라는 이 분자 구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세 개의 다른 모델에 훈련시킨 다음에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에너지 차이를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상위 10%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제가 이번에 입상을 하게 된 2021년 한국어 자연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대화요약 부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요약 부문의 핵심 해결하고자 하는 수행 과제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대화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 요약 데이터란 이제 저희가 하는 카카오톡 채팅 말 그대로 카카오톡 채팅이 이제 뭐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제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것만 가리고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이제 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화의 전체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인지 그것을 생성 요약을 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기간이 또 하필 학기 중이랑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대회인데 그래도 입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상 또는 상위권에 기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요약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일단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자 특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참여했던 대회는 네이버에서 출제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출제한 과제였는데 수상자 특전에는 이제 네이버를 만약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원 시 서류 및 코딩 테스트 면제 그리고 KT를 지원하게 될 경우 이제 서류 전형에 가산점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보시는 LG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상금은 상금이지만 만약에 상위 10등 안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LG 이제 계열사 입사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대회를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거 자체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회가 이제 뭐 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주관하면 주관할수록 이제 경쟁률도 높고 상금도 많고 그 다음에 혜택도 많게 됩니다. 이제 입상 시 혜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인공지능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학적 사고력 및 선형대수, 미적분, 통계 등 기초 수학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기초 수학의 지식이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고등 수학 수준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 경진대회에 입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밑에 보이는 수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논문 중에 나오는 수식인데 이런 수식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논문을 보고 그 기술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딥러닝과 딥러닝 이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델의 구조나 이 사용법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이 구글링을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구글에다 찾아볼 것이 아니라 이 혼자 먼저 사고를 한 다음에 이 구글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교수님이나 이제 뭐 다른 곳에다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회에서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말 그대로 참가자가 대회를 참여했을 때 최소한의 최소한의 간단한 코드로 제출을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요. 이 베이스라인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론 코딩인데요. 클론 코딩은 이건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인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따라 해보세요. 일단 따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것으로 습득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깃허브라는 것을 좀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의 시작과 끝은 깃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습득을 하거나 이제 뭐 대회를 나가거나 이제 뭐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깃허브에 업로드를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발표를 하거나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사이트입니다. 먼저 데이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데이콘이라는 사이트는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대회 사이트입니다.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대회가 개최되며 뭐 컴퓨터 비전이나 뭐 자연어 처리 아니면 아까 보셨던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시계열 이 모든 파트의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상당히 빈도도 높은 수준이고요. 거의 한 2주에 한 번 꼴은
새로운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캐글입니다. 이 캐글은 데이콘의 약간 세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계 최대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라고 해놨는데 이곳에서도 경진대회가 이루어지는데 대신에 이 캐글은 전 세계 단위로 경진대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보통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금이 16만 불, 뭐 15만 불 이런 식으로 상금이 좀 꽤 큰 편이고요. 그 대신에 상금이 큰 대신에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보통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뭐 미국의 어디 국가기관이거나 아니면 구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도 까다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I 허브입니다. 이 AI 허브는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어 경진대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AI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사이트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뭐 밑에 보시면 음성이나 뭐 아까 보시는 컴퓨터 비전,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이 이 한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배포를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진대회 탭도 있는데요. 이 경진대회 탭의 은근히 약간 숨겨진 경진대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소식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AI 허브가 이제 개설이 됨으로써 원래는 이제 이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미국 아니면 좀 서양 쪽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제 서양 쪽의 문제 해결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저희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거의 그냥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자연어에 관한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한 캡스톤 디자인 진행했었는데 한국어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한국어는 그 숫자도 너무 적고 영어에 비해서 성능도 좋게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영어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AI 허브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난 이후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AI 팩토리입니다. 이 AI 팩토리도 경진대회 사이트인데요. 이건 21년도 하반기 이후로 꾸준히 경진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키독스입니다. 이 위키독스는 온라인 책을 제작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이 책은 뭐 온라인에만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시중에 출판이 된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 사이트에 이제 책에 대한 약간 부록 같은 개념, 부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부록이 책 기반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개념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위키독스라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올콘이라는 사이트도 공모전 또는 대외 활동 정보 사이트인데요. 이 올콘이라는 사이트의 특징은 이제 앞서서는 이제 뭐 인공지능 이제 경진대회나 공모전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거는 다양한 활동의 공모전 및 대외 활동을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페이퍼스 및 코드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페이퍼와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에 따른 논문 저자가 작성한 코드가 있을 경우 그 코드의 GitHub 주소를 같이 올려줘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유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만약에 경진대회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의 최신 경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과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 전공 1학년 김창기인데요. 음,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겨서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콜앱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음, 처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예제들을 따라는 해보는데 네. 막상 이제 혼자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보려 하니까 이렇게 그 감이 딱히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앱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책의 예제는 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응용이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론 코딩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 클론 코딩이라는 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콘이나 캐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상금이 많고 되게 어려운 문제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추천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시든 아니면 뭐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시든 그러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코드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대회가 이제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장기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아까 한 네이버는 뭐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네. 지금 참가 주신 거 LG는 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장기 단계에 따른 뭐 전략의 차이나 뭐 방법의 차이 같은 거 있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고 뭐 그런 뭐팁 같은 것도 좀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보통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로 내는 게 보편적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입상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예선이랑 이제 한 번의 본선, 총 세 번을 제가 과제를 해결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회를 뭐 3개월씩 한다. 물론 캐글 같은 경우를 가시면 그쪽에는 이제 문제 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개월 이상, 3개월 정도 보통 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그래서 뭐 한 대회 끝나고 다음 대회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여가지고 저는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한 대회를 참가해서 한 달 동안 바짝 한 다음에 그 대회가 끝나면 또 새로운 대회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6월 달부터 총 4개의 대회에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내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그 논문 같은 걸 검색을 할 때 뭐 네.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근데 저는 논문을 딱히 뭐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논문 제목, 그러니까 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회를 하나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최신 논문을 저는 읽어보는 편입니다. 아까처럼 정렬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신 논문을 읽어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밑에 내려보시면 논문 밑에 보시면 제 끝쪽에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에서 이제 좀 유의미하다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또 그거를 읽어보고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전 논문을 읽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회를 할 때 기준이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컴퓨터 비전 쪽 논문을 읽고 있는데 이 논문은 제가 처음 하는 분야여가지고 이거는 요새는 뭐 구글에 찾아보시면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뭐 태스크라고 하죠. 태스크에 대해서 논문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 그거를 잘 정리를 해두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기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기 학생. 아까 GitHub 말씀해 주셔서 음.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GitHub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들을 주로 올리세요? 저는 지금 GitHub에는 이제 GitHub에도 이제 퍼블릭이라고 있고 프라이빗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퍼블릭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를 했던 코드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개인 공부를 한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GitHub를 네,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도 따로 지금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공부했던 통계학이나 혹은 뭐 그런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GitHub는 이제 코드를 올리는 거여서 제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지 코드를 이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근데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네. 뭐 GitHub는 말 그대로 어, 일단 뭐 자신이 약간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려놓고 그걸 나중에 뭐 프라이빗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 아, 그거를 한 거는 한 거대로 이제 올리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려고 하면 그걸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잠깐 제가 이번에 대회를 한 거 GitHub으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제 GitHub 아마 아까 주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화면이 이거 공유가 안 제가 됐어요. 정리한 거는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김종현 막 학생. 다른 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를 좀 참고도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이란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된다라고 예시를 한번 김종현 학생.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리나요? 김종현 학생. 네네. 화면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예. 다른 쪽 화면인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이제 이게 됐어요. 예, 이제 제가 됐어요. 이번에 입상한 네, GitHub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어떤 걸 썼는지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썼는지 이제 뭐 전체적인 작동 과정이라고 하죠. 작동 과정도 기록을 해주면 좋고 이제 뭐 슬라이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를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점수를 냈을 때, 그러니까 입상 점수 기준으로는 이제 시도를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기법도 저는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에는 뭐 참고한 논문들이나 이제 뭐 다른 분의 GitHub 이런 것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안 하고 저는 노션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노션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션이 네. 굉장히 편리하게 좀 네, 문서 같은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노션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어떻게 이 분야를 갖다가 선택하고 시작하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원래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뭔가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좀 뭐 어디부터 정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그쵸. 계기가 뭐 모두 다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혹시 네. 본인의 이제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주면 또 다른 학생들 또 분야를 갖다 선택하고 할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제 3학년 때죠. 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이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학교 수업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또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고 솔직히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수학을 좀 좋아했었어 가지고 수학 인공지능 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수학이 나오는 거를 보고 저는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나중에 또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본인 또 경험을 하면서 또 많은 의문들이 있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듣고 있는 학생들 아마 그때 이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뭐 김종현 학생한테 뭐 메일이든 이제 뭐 연락이든 어,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답변을 갖다 해주겠죠? 네, 김종현 학생? 지금 제가 줌 채팅방으로 제 개인 연락처를 보내놓을 테니까 혹시 뭐 따로 별도로 이제 끝나고 뭐 질문이 따로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한 3, 40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아무튼 고생을 해준 우리 김종현 학생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특강으로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학 잘 보내시고 아무튼 후회 없는 그런 방학을 보내기 바랄게요. 예,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